지구가 뜨거워지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온실가스 감축은 아직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학자들은 한 가지 과감한 생각을 꺼냈습니다.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빛을 줄이면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부터 논란의 중심, 태양-지구공학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지구공학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다뤄보겠습니다. 지구공학은 지구온난화를 완화하기 위해 지구기후 시스템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기술을 뜻합니다. 지구공학은 크게 두 가지 기술로 나뉘는데요. 바로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이라고 불리는 CDR, 다음으로는 태양 복사 관리라고 불리는 SRM이 존재합니다. 이 중 저희는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에는 어떤 기술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직접 제거하는 기술로 대표적인 기술로는 대규모 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및 탄소 포집 저장 해양 비옥화, 탄소 포집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는 태양 복사 관리 역사에 대해 설명한 후 태양 복사 관리 기술에 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지구-공학에 대한 논의는 1965년 미국에서 최초로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미국 대통령 과학자문위원회가 미국의 36대 대통령인 존슨 전 대통령에게 보낸 지구환경 회복하기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보고서에서는 지구의 반사율을 높여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하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반사 표면 개념의 시초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년 후인 1974년에는 러시아의 기후학자 미카일 보디코가 성층권 에어로졸 주입의 핵심 요소인 황산염 에어로졸 사용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비행기를 통해 성층권에 유황을 태워 주입하면 햇빛을 반사하는 에어로졸층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1989년에는 제임스 얼리가 태양 가림막의 개념을 고안하였습니다. 이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에런 라그랑주 지점의 거대한 렌즈를 우주에 배치하여 태양광이 지구에 도달하기 전에 분산시키자는 파격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1990년에는 영국 물리학자 존 네이섬이 낮은 고도에서 바닷물을 분사하여 구름의 반사율을 높이는 해양 구름 밝히기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태양-지구-공학 개념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던 와중 관심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계기는 1991년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의 대규모 분화였습니다. 이 화산 폭발로 약 17메가톤의 이산화황이 성층권으로 방출되었고 이로 인해 형성된 황산염 에어로졸층이 전 지구적으로 태양 복사를 반사시켰습니다. 그 결과 북반구의 평균 기온이 약 0.5에서 0.6도씨 하락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15개월 동안의 평균 기온이 약 0.6도씨 낮아지는 냉각 효과가 관측되었죠. 이러한 자연적 현상은 성층권에 주입된 이산화황이 에어로졸로 변환되어 태양 복사를 반사함으로써 기후를 조절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고 이를 계기로 태양 복사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지구온난화를 완화할 수 있다는 태양-지구-공학 개념이 중요한 연구 주제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2009년에는 태양광 반사가 아닌 지구가 방출하는 장파 복사열을 우주로 더 잘 내보내기 위한 권운 얇게 하기 기술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지구의 복사 균형을 조절하는 지구 복사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태양 복사 관리는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광을 줄여 지구 온도를 낮추는 기술입니다. 온실가스를 직접 줄이지 않고 태양빛 자체를 조절한다는 점에서 CDR과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태양 복사 관리에는 크게 5종류의 기술이 존재하는데 에어로졸 주입, 권운 얇게 하기, 구름 밝히기, 우주 기반 태양 가림막, 반사 표면 순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층권 에어로졸 주입 기술입니다. 이는 반사율이 높은 미세 입자를 성층권 약 20에서 25km 상공에 살포해 태양 복사를 우주로 되돌리는 방식입니다. 에어로졸이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고체나 액체 입자를 의미하며 이 기술에서는 태양광 반사 효과가 큰 황산 에어로졸이 주로 사용 대상으로 논의됩니다. 성층권은 대류 현상이 거의 없고 매우 건조한 환경이기 때문에 한 번 주입된 에어로졸은 대기 중에서 1에서 2년간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1991년 피나투보 화산 분화 이후 전 지구 평균 기온이 약 0.5도 낮아졌던 사례를 통해 이미 간접적으로 입증된 바 있습니다. 특히 탄소 포집이나 전면적인 재생에너지 전환처럼 대규모 인프라가 필요한 방식보다 비용이 낮고 단기간에 전 지구적 냉각 효과를 유도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후 위기가 급격히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해당 기술은 비교적 큰 완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기후 조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 빈도 감소나 가뭄 위험 완화 같은 국소적 긍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에는 분명한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황산염 에어로졸은 오존층 회복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결국 전 지구 생태계 전반의 연쇄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태양 복사의 반사와 산란 과정에서 기후 시스템의 균형 자체가 교란될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부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도입을 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전성 검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권운 얇게 하기 기술입니다. 권운 얇게 하기는 권운을 제거하거나 얇게 만들어 열이 우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권운은 매우 낮은 기온에서 얼음으로 형성되는 얇고 긴 구름입니다. 모든 구름은 햇빛의 일부를 우주로 반사하고 동시에 지구에서 방출하는 열을 흡수해 가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권운은 높고 얇아서 햇빛을 반사하는 능력은 약한 반면 지구에서 방출된 열을 흡수하여 대기 중에 가두는 능력은 강합니다. 권운의 수명과 두께를 줄이면 지구의 열 포집 용량이 감소하여 냉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극지방의 겨울은 일조량이 적어 권운의 햇빛 반사 효과는 무시할 수 있지만 열을 가두는 온실 효과는 계속 작용합니다. 따라서 권운 얇게 하기를 시행하여 이 열 가둠 효과를 줄이면 가장 효율적인 냉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자를 상대 습도가 높고 권운이 형성되지 않는 구름 없는 지역과 같은 잘못된 위치에 추가하거나 너무 많이 추가하는 것, 즉 오버시딩은 권운이 원래 형성되지 않았거나 더 두꺼워질 수 있는 곳에 형성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냉각이 아닌 온난화를 초래하여 역효과를 낳습니다. 다음은 해양 구름 밝히기 기술입니다. 해양 구름 밝히기는 해양 상공의 저지대 구름 밝기를 높여 햇빛을 더 많이 우주로 반사시킴으로써 지구온난화를 늦추는 기술입니다. 바다 위 측저군을 더 밝게 만들고 이를 통해 지구의 열 흡수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해양 측저군은 전 해양 표면의 약 20%를 덮고 있어 이론적으로 상당한 냉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해양 구름 밝히기 기술은 각 살포선이 비교적 작은 구름 영역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국지적인 개입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살포선을 추가하면 더 넓은 지역을 냉각시킬 수 있습니다. 해양 구름 밝히기로 인한 냉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구름이 밝아지기 쉽고 구름층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해양 지역에 집중될 것입니다. 이는 기후 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는 해양 지역의 기후 변화 대응에 선별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많은 기후 모델 시뮬레이션에서 해양 구름 밝히기가 상당한 냉각 효과를 낼 수 있는 잠재력을 시사하지만 여전히 큰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해양 구름 밝히기는 의도적으로 특정 지역을 냉각시키지만 그 결과로 발생하는 강수 패턴 변화의 피해는 다른 국가가 입을 수 있습니다. 이는 냉각 수혜국과 강수 피해국 간의 국제적인 책임 및 배상 논란을 일으키며 지정학적 갈등을 증폭시킬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주 기반 태양 가림막입니다. 우주 기반 태양 가림막은 태양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을 우주 공간에서 직접 차단하는 기술로 가림막은 지구에서 약 150만 km 떨어진 에론 라그랑주 지점에 배치되는데 이 위치는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균형을 이루어 비교적 안정된 궤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가림막은 초박막 필름, 그래핀 기반 차폐막, 빛을 굴절시키는 광학 구조물 등이 있으며 거대한 한 개의 필름이 아닌 수십억 개의 작은 모듈을 분산 배치해 충돌 위험을 줄이고 고장 시 전체 기능을 잃는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작사의 이카로스 미션에서 이미 기술적 가능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우주 기반 태양 가림막의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구 대기나 해양을 직접 건드리지 않아 오존층 파괴나 산성비 같은 화학적 부작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주에서 태양빛을 조절하여 효과가 매우 정밀하고 균일합니다. 가림막의 위치나 각도 조절을 통해 일조량을 실시간으로 조절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기온 조절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중단이 쉽고 즉각적으로 성층권 에어로졸처럼 몇 년 동안 남아있는 잔여 효과가 없어 문제 발견 시 즉시 중단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주 기반 가림막은 대단한 기술 같아 보이지만 동시에 가장 현실적 제약이 큰 기술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천문학적인 비용입니다. 태양 복사량을 1% 줄이기 위해 3.79 곱하기 10에 12승 제곱미터 규모의 면적이 필요해 이를 위해 수십억 개의 모듈을 지속적으로 발사해야 해서 현실적으로 감당하기엔 어려운 규모입니다. 둘째는 우주 쓰레기 및 충돌 위험으로 고장난 모듈에 의해 우주 쓰레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정상 작동하는 위성과 충돌할 위험도 있습니다. 셋째는 군사적 정치적 오남용 위험입니다. 가림막을 특정 국가나 기업이 통제한다면 원하는 지역의 햇빛을 차단해 농업, 기후, 경제적 피해를 의도적으로 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료 쇼크 위험도 존재합니다. 가림막으로 햇빛을 차단할 시 지구 기온이 인위적으로 낮아지지만 갑자기 중단될 경우 태양 복사량이 급격히 다시 늘면서 단기간 급상승으로 인한 생태계와 사회 시스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표면 알베도 수정이라고도 하는 반사 표면 조성 방법은 간단히 말해 지구 표면의 반사율을 높이는 물질로 표면을 조성하여 더 많은 햇빛을 반사하게 해서 지구를 덜 뜨겁게 하려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기법으로 도시 표면 밝히기, 작물 밝히기, 해빙 밝히기, 사막 밝히기의 4가지를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도시 표면 밝히기는 대표적인 쿨루프와 쿨페이브먼트를 통해 전 세계에서 많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쿨루프란 흰색이나 밝은 색의 페인트 및 반사율이 높은 재료나 도료로 건물의 옥상을 덮어 태양광을 반사하는 방법입니다. 쿨페이브먼트란 도로 및 보도의 고반사 아스팔트 등 태양 반사율이 높은 재료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들은 도시 지역의 기온이 주변 농촌 지역보다 현저히 높은 현상인 도시 열섬 현상 해결에 탁월한 기술입니다. 작물 밝히기는 다른 품종보다 광 반사율이 높은 품종을 가지고 재배 방식 또는 잎 배열 등을 조절하여 식물 및 주변의 반사도를 증가시키는 전략입니다. 이 기술은 폭염 강도를 낮추는 데 특히 효과적이며 지구 온도를 최대 0.23도씨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전자 조작을 통해 반사율을 너무 높이면 식물이 흡수하는 빛이 줄어들어 광합성 효율이나 수확량이 저하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해빙 밝히기는 얼음, 눈, 빙하 표면의 반사율을 높여 녹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방법입니다. 연구자들은 빙하의 표면을 반사성 실리카 미세구체로 덮어 반사율을 증가시키는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빙하의 소실 속도를 늦출 수 있지만 미세구체를 뿌리는 것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다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개념은 아직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막 밝히기는 사막 지역에 밝은 덮개나 반사성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막 지역 표면의 반사율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방법입니다. 모델링 결과 강수량을 최대 45%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막 지역은 면적이 매우 넓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엄청난 자원이 필요하며 장기간 유지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태양지구공학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학자들의 비판과 반대 의견이 존재합니다. 크게 온실가스 감축 문제, 거버넌스 문제, 그리고 불확실성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태양지구공학은 이산화탄소 자체를 줄이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해양 산성화와 같은 장기적인 기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반면 재생에너지 전환이나 에너지 효율 개선과 같은 기존 감축 전략은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큰 태양지구공학 기술에 의존하게 되면 오히려 실질적인 감축 노력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둘째, 기술의 문제를 넘어서 거버넌스, 즉 국제적 관리와 통제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층권에 살포된 에어로졸의 영향은 특정 국가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 자원과 의사결정 권한이 소수 국가나 기관에 집중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태양지구공학이 단순한 과학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정치와 제도적 관리 체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임을 보여줍니다. 셋째, 현재의 기후 모델만으로는 성층권 에어로졸 주입의 정확한 작동 메커니즘과 장기적 결과를 완전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환경 조건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태양지구공학을 정책적 대안으로 쉽게 채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입니다. 결국 태양지구공학을 둘러싼 반대 의견은 장기적 예측 가능성과 생태적 안정성의 한계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요소들은 실제 정책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환경공학을 전공하는 학부생으로서 기술 연구의 신중한 확대와 환경 영향평가의 최우선 순위 설정에 초점을 맞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겠습니다. 첫째, 전 지구적 환경 영향평가 연구의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성층권 에어로졸 주입이나 해안구름 밝히기와 같은 대규모 기술들은 전 세계적인 기상 패턴, 강수량 생태계, 오존층 파괴 등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야외 실험이라도 진행되기 전 독립적인 국제 전문가 패널이 환경적 위험성을 철저히 평가해야 합니다. 통제되지 않은 태양 지구공학 배치는 전 지구적인 규모의 오염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엄격한 사전 통제가 필요합니다. 둘째, 반사표면 조성 기술 연구 지원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고위험의 기술보다는 이미 입증된 저위험 기술의 연구 및 실행이 필요합니다. 반사표면 조성과 같은 기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및 표준화를 도입해야 합니다. 도심의 반사표면을 조성하는 것은 환경적 부작용이 낮고 에너지 절감이라는 부가적인 이익이 확실하며 오염 물질 배출이 수반되지 않는 친환경적인 접근법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종료 쇼크 대비책 및 책임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종료 쇼크란 태양지구공학과 같은 인위적인 기후 조절 기술을 갑자기 중단했을 때 발생하는 급격한 기후 반동 현상을 말합니다. 태양지구공학은 연속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종료 쇼크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향후 수백 년간 기술을 유지할 재정적, 정치적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인간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언제든지 되돌리거나 최소한 원래의 상태로 복원할 수 있어야 하는 가역성 원칙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태양지구공학 논의에서 완화 전략의 분리가 필요합니다. 태양지구공학에 대한 관심이 근본적 해결책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을 약화시키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모든 태양지구공학의 연구 및 정책 논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 개발 계획과는 별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이산화탄소 감축을 대체할 수 없으며 정책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본 연구는 태양지구공학이 단기간 지구 평균 기온을 낮출 수 있는 잠재력은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태양지구공학은 기후위기의 해법이 아니라 신중하게 활용해야 하는 보조적 수단에 가깝습니다. 쿨루프와 같은 저위험 기술은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성층권 에어로졸 주입 같은 고위험 기술은 기후 교란과 종료 쇼크 등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을 동반해 현재 단계에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미래의 극한 기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태양지구공학에 대한 연구와 위험성 평가는 계속되어야 하며 국제규범 마련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태양지구공학 논의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자연과 어떤 방식으로 공존할 것인지 되묻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기후위기는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윤리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